청년들의 정치 한판. 네, 우리 지역의 시사 정치 이슈와 함께 나눠보는 시간, 청년들의 정치 한판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는데요. 원주시의회 차은숙 의원, 그리고 원주시의회 원용대 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은숙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용대 의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두 분 또 오랜만에 이렇게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뭐 좀 전에 인사를 해주셨지만 근황과 함께 더불어서 청취자분들께 다시 한번 좀 인사해 주시죠. 먼저 차은숙 의원님, 예. 네, 너무 오랜만에 뵙고 반갑습니다. 하여간 올여름 사실 너무 무덥고 아주 변화무쌍한 날씨 때문에 우리 원주 시민 여러분, 그다음에 청취자 여러분들 너무 힘들고 고생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규칙적인 생활 잘 진행하시면 그래도 이 무더위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도 건강하게 또 그다음에 행복한 그런 8월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규칙적인 생활을 좀 특히나 강조하셨는데 어디 좀 규칙적으로 보내시나 봐요. 그러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좀 요즘 8월은 보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지금 뭐 거의 8월이 행사들도 되게 많으시고 뭐 야유회도 많고 이러실 텐데 네. 많은 행사에 따른 또 여러 가지 불규칙적인 일들이 많잖아요. 뭐 식습관을 좀 거르시거나, 예. 그다음에 또 과도한 음료를 많이 드신다거나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물론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가능하면 아침, 점심, 저녁 스케줄에 맞춰서, 예. 네, 그 건강하게. 시간대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건강하게 운동 같이 하시면 좋겠는데, 전 노력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영대 의원님께서도 예, 근황과 함께 좀 인사 말씀해 주시죠. 네, 또 변정현 아나운서님이 또 친히 불러주셔서 예. 또 방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1, 4분기, 2, 4분기는 대통령 선거로 인해 가지고 되게 숨가쁘게 뭐 다른 거를 둘러볼 수 없을 정도의 일정으로 한 6개월을 보낸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의회 활동으로 또 정신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은 잠시 의회가 좀 쉬는 기간인 거죠. 그래도 그래도? 의회는 예. 의원님들은 또 9월 임시회 또 그쵸. 추경도 있고 되게 100일간 우리가 의정 활동을 이제 평균적으로 하는데요. 예. 365일 이상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이제 임시회를 좀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조례도 저희가 정비한 것도 있고 예. 그리고 또 예산도 이제 우리가 심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세심하게 좀 살펴보고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8월이라고 해서 이제 뭐 쉬어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또 9월을 위한 임시회라든지 예산 관련 문제들을 좀 돌아보는 점검하고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맞습니다.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바쁘시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주제로 나눠볼 텐데요. 먼저 오늘의 베스트 소식부터 하나씩 좀 꼽아보겠습니다. 차은숙 의원님께서는 어떤 소식 베스트로 가져오셨을까요? 아주 지역의 기쁜 소식이기도 하고요. 작은 소식이라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네. 원주시는 환경도 디지털도 원주가 미래를 키웁니다라는 제목을 제가 정해봤습니다. 예. 다른 건 아니고요. 얼마 전에 좀 지나긴 했습니다. 6월인데요. 제28회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대상 수상을 원주에 있는 유치원 8곳이 연합해서 활동 중인 원주 환경꼬마 수호단이 수상을 했습니다. 네. 역대 수상자 중에 최연소라는 점이 가장 특이하고요. 우리 또 이 환경 지킴이들은 생태하천 살리기 캠페인이나 탄소 중립 실천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중심에는 원주시 환경교육센터가 있고요. 네. 또 우리 환경교육센터나 원주시는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일단 환경부에다가 신청을 해둔 상황이고 이런 교육을 위해서 군부대, 유치원, 어린이집, 도서관, 경로당 등 접근성이 높은 공간에서 이제 교육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는 10월 달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지속가능한 도시 브랜드를 만드는데 되게 큰 역할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제가 또 아주 좋아하는 열심히 응원하는 것인데 2025년도 글로벌 디지털 인재 양성 페스타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9월 11일, 12일에 우리 인더블고 호텔에서
그 원주의 인재들, 디지털 전환 시대를 선도할 인재들이 원주에 모여서 또 이 친구들이 그 디지털 경진대회, 해커톤 대회, 글로벌 포럼, 전시 부스 등 다채로운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네. 예, 이게 국내외 전문가들의 어떤 최신 기술과 진로 정보를 또 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예. 여기에 직접 참여하고 기획하고 또 아이템을 발표하는 창의성과 기술력을 그 겨룰 수 있는 그런 장애 행사이고요. 올해 또 처음 열리는 행사인 만큼 우리 지역의 대학과 기업,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만드는 그런 그 행사인 만큼 원주가 디지털 산업 발전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그 도시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예. 이 모든 것은 또 우리 원주시는 교육 발전 특구 사업과 또 연계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아마 모든 것들이 그 지역에 있는 인재 양성과 그 다음에 우리 또 지역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원주의 미래를 키우는 그런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또 전달을 해드리는 거 그 자리로 왔습니다. 예, 일단은 두 가지 소식을 들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주시의 미래를 이끄는 우리 아이들, 어린이들과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이 또 디지털 포럼이라는 걸 함께 좀 진행을 하겠다라는 두 가지 주제를 들고 오셨는데 어쨌든 원주의 환경 꼬마 수호단이 이제 강원도 환경 대상을 수상했다. 맞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또 가능했을지 굉장히 좀 너무 기특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환경 교육이라는 게 이게 계속 좀 진행이 되어 왔던 건가요? 이게 지속적으로 진행은 되어 왔었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가 3월에 2040 탄소 중립 환경 교육 도시 선포식을 진행을 하면서 예. 조금 더 그전에도 잘했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가시화되는 그런 성과를 좀 보여지게 됐고요. 예. 아시다시피 환경 교육은 이제 어릴 때부터 시작하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원주시가 이제 강원도 제1의 환경도시를 꿈꿀 수 있는 그런 도약의 그 기회가 되지 않겠나라는 네. 생각을 하고 꼭 저희가 이제 10월에 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굳은 그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자, 9월 11일과 12일에는 디지털 인재양성 페스타가 또 이제 원주시와 강원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그런 행사가 있으니까 관심 있는 우리 청취자 분들께서는 또 참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두 가지 소식을 베스트로 꼽아오셨고 원영대 의원님은 어떤 소식 베스트로 가져오셨을까요? 예, 저는 오늘 강원FC 축구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축구인가요? 강원FC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예, 첫 번째 이제 베스트 소식은 이제 강원일보 이동수 기자님의 이제 신문 기사를 스크랩했는데요. 이제 드디어 우리 강원FC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네. 진출을 하게 되어서 했죠. 또 예. 아주 역사적으로 우리가 17년 만에 창단 이후에 또 우리 춘천에서 중국 강호 상하이 선화하고 이제 개막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홈 경기가 이제 9월 16일에 이제 춘천 송암 스포츠 타운에서 하는데 많은 분들이 가셔서 우리 강원 FC를 열렬하게 응원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이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제가 강원 FC 주주입니다. 무려 120주를 갖고 있습니다.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처럼 되는 그날을 기약하면서 우리 강원 FC 주주를 많이 샀는데요. 네. 또 우리가 홈 경기가 이제 10월에는 빗살고베 일본 팀이고요. 11월에는 마치다 젤리비아 그리고 26년도 2월에는 상하이 하이강이 이제 춘천으로 불러들여서 네. 이제 홈 경기를 하게 되고 예. 이제 원정 경기는 9월, 11월, 12월, 26년 2월에 총 8게임을 치르고 나서 이제 16강 토너먼트 진출팀을 가리게 됩니다. 예.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더 큰 무대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올 텐데 지금 내부적으로 좀 뭐랄까요? 논란이 좀 있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과연 선수단이 이게 경기에 집중해서 잘 치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도 개인적으로는 돼요. 그래도 좀 이런 역사적인 개막전을 춘천에서 한다고 하니 네. 이게 참
좋은 소식이 아닌가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예전에 그 강원FC의 공식 팬클럽, 예, 회장님과 함께 또 이슈 토크로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또 이 강원도에서 진출한 부분에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많은 우리 강원도민들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함께 좀 응원을 해주시면, 굉장히 또 뜻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워스트 소식으로 바로 만나볼게요. 92.7 기대? 43층 초고층이라 더 높은 기대, 원주역의 우미린이라 더 커진 기대. 원주역 우미린 더 스텔라 8월 14일 오픈 033-745-0700 우미건설 7호선 연장의 비전과 71만 제곱미터 추동공원 사이 7가지 조경 특화를 품은 프루지오가 옵니다. 빛나는 미래를 누리는 의정부의 새로운 중심 탑석 푸르지오 파크7 8월 오픈 예정. 문의 1688-0230 대우건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나의 일에서 진짜가 되기 위해 진짜 오피스가 필요하죠. 그래서 전 하이퍼스로 채웁니다. 흔들리지 않고 빈틈없이 아름다운 진짜 가구로 당신의 공간을 채우세요.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하이퍼스. 기대하세요. 행정수도 세종의 미래 가치를 품은 자리. 세종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세종 에버파크에서 누리는 빅스케일 라이프. 당신의 내일이 더 크게 펼쳐집니다. 조합원 모집 문의 1899-5999 세종 민간임대주택 협동조합 세종 에버파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어디가 대장이야? 당연히 용인 고진역 대광 로제비앙이지. 초중고 다 있고 강남 빠르고 반도체 클러스터 호재까지 갖춘 압도적 원탑이야. 용인 고진역 대광 로제비앙 8월 오픈 예정 1551-3300 대광건영. 들어봤어? 기후 비용. 기후비용? 얼만데? 2050년이 되면 다 비싸질 수도 있어. 커피는 8배, 화장품은 5배, 실손보험료는 3.5배. 비싼 기후비용을 줄이는 건 기후행동. 전자영수증 주세요. 지금부터 기후행동 시작. 공익광고협의회. 92.7 MBC 라디오. 네, 매주 화요일 코너 청년들의 정치 한판 저희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의회 원용대 의원 그리고 차은숙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베스트 소식까지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워스트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원용대 의원님께서 방금 전에 이제 상하이 선화라는 곳에서 이제 첫 경기를 한다.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 첫 경기 한다는 소식을 베스트로 가져오셨는데 워스트도 축구 관련된 소식이라고요? 네, 워스트도 이제 강원FC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강원도민일보의 오세영 기자님 기사를 제가 스크랩을 했는데 예. 좋지 않은 기사니까 짧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시아 챔피언스도 진출하는 우리 강원FC가 네. 이제 경기장 문제로 인해서 좀 잡음이 있는데 네. 그 보통 매년 춘천하고 강릉이 상하반기 나눠서 경기장을 이제 썼는데 올해는 춘천시가 공모에 불참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릉에서 내년부터 3년간은 이제 이쪽 영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축구를 접하는 기회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좀 내부적으로는 어떤지 몰라도 많은 축구인들은 좀 분산돼서 축구를 관람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춘천시 공모에 불참한 내용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춘천시와 강원FC가 8년간 이 동행을 함께 하다가 지금 이제 8년 만에 불참을 선언하게 된 상황인데 이게 이제 갈등이 어떻게 좀 이렇게 촉발이 되셨다고 보시나요? 이게 개최지 논의부터 시작해서 네. 되게 최근 들어서 2, 3년 동안 좀 전조전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전조전이 있었고 또 이제 다음 질문지에서 이제 말씀드릴 내용들이 많은데 조금 그렇죠.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시즌 운영 관련해서 좀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또 지원금 관련해서 또
기초의회에서도 좀 논란이 있었고,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공모까지 하면서 아주 이 1, 2, 3가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행정적인 부분들과에 있어서의 마찰이 굉장히 좀 조짐을 보여왔는데 결국은 이렇게 좀 터질 것이 터졌다라고 좀 보시는 거군요. 자, 춘천이 이제 강원FC 홈 경기 개최에 최종 불참하기로 선언했다는 소식을 워스트로 이제 들고 오셨고, 마침 오늘의 주제가 이제 또 관련이 된 내용입니다. 차한숙 의원님께서는 어떤 소식 워스트로 가져오셨을까요? 저는 그냥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너무도 무덥고 그렇죠. 지금 너무 힘드시죠? 예. 날씨가 너무 더워갖고. 그렇죠. 예, 저도 사실은 너무 그 밤잠도 많이 설치고 낮에도 힘들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후 위기에 따른 우리 강원도의 문제, 그 중에서 또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사람들도 이렇게 힘든데, 네, 가축들도 지금 굉장히 피해가 많다라고 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걸 뉴스로 좀 정해봤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폭염이 다시 또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푹푹 찌는 무더위가 잠시 이제 비로 인해서 물러났다가 다시 좀 진행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도 힘든데, 예, 축산 농가들도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을 받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금 가축들 기준으로 봐도 지금 이제 기로 우리 그 보도에 따라 갖고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강원도에서는 닭 35,000마리, 돼지 1,348마리가 일단 집단 폐사를 하고, 네. 그다음에 철원 강릉 지역의 피해가 좀 컸다고 해요. 그리고 강릉에서는 그 돼지 전체 돼지 폐사의 70% 이상이 발생이 됐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주변에 그 축산 농가를 같이 이제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친구들도 좁은 우리 안에서 좀 덥고 힘들고 그 다음에 그 어떻게 푹푹 쓰러지기도 하는데, 그렇죠. 사실은 이들을 또 돌보는 사람도 우리 또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 동물들에 대한 슬픔도 있지만 또 이 친구들을 옆에서 보듬고 다루는 또 우리 그 주인들, 그 농민들도 그 이상의 2배, 3배의 어떤 그 고충이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폭염, 폭우,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따르는 또 되게 큰 문제들, 물론 이제 아랫지방 같은 경우는 생활하기 힘들 정도의 큰 그 수해나 물 난리가 나기는 했는데, 네. 원주지방은 그 정도는 아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남모를 고민들이 되게 많다라는 부분,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그 굿뉴스에 얘기 드린 것처럼 예.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어떤 그 환경에 대한 변화고 이런 부분들이라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 세대를 좀 책임져주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또 재조명이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네.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참 거시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당장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강원도는 그 농축산, 예, 업이 굉장히 많은 편이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함께 머리를 맞대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후 위기에 축산 농가도 위기다라는 소식을 워스트로 저희 만나봤고요.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앞서 원영대 의원님께서 이제 강원FC 얘기를 좀 꺼내 주신 것처럼, 강원FC 팬들은 물론 지역의 불만도 사실 이제 구단에 대해서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결국에 이제 내년부터 강릉에서 단독 개최를 한다라면서 영서 지역에서는 경기 관람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원주에서도 강원FC 경기가 충분히 좀 치러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바라는 팬들도 있어 왔거든요. 과연 강원FC의 원주 유치가 가능한지 이 얘기를 또 함께 해보겠습니다. 최근 이제 강원FC가 홈경기 개최를 두고 춘천시와 사이가 틀어진 모습입니다. 뭐 춘천시장을 경기장에 입장을 못하게 한다. 뭐 이제 김병지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 뭐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어느 순간부터 좀 삐걱대 왔던 모습을 보면서 좀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일단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차한숙 의원님은 어떠셨어요? 원영대 의원님이 먼저 한번 의견을 주세요. 그럴까요? 네. 이게 개인 의견이긴 한데요. 네네. 이게 좀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민감하기는 해요. 예. 근데 제가 우리 차은숙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오늘 이렇게 내용이 거의 기사화된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걸 좀 전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예. 그 저희가 강원 FC가 이제 17년도인가요?
그러니까 17년 됐죠. 이제 20년 전 가까이 되어 오는데 그 설립 당시에 공모주라는 걸 했어요. 네. 그래서 공모주의 그 취지가 우리 18개 시군의 도민들이 이런 축구를 좀 누구나 편하게 함께 예. 즐길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이고 취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특정 지역만 이렇게 경기를 치르게 되고 네. 그 지역의 분들만 누리는 것 같아서 좀 그런 게 좀 아쉽다라는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네. 그리고 또 이게 되게 입장차가 아주 극명해요. 하지만 이게 또 칼로 물베기가 될 수 있는 문제라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또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예. 뭐 3차 재공모 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에서 드리고 또 원주시도 아마 이 강원도가 먼저 이 불은 지폈던 것 같아요. 네. 이 전용 경기장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 이게 강원도 18개 시군에다가 이제 공문도 보내시고 이시화 시켰던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축구 전용 경기장 용역을 바탕으로 이거 유치를 공모를 계획을 세웠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원주시도 민간에서 그 강원FC 전용 경기장 유치위원회가 발족이 돼서 네. 원주시의회에서도 그 활동 이렇게 공모 계획을 발표하고 그리고 또 강원도가 이게 18개 시군이 과열 양상이 있으니 네. 우리가 그만하겠다 하지 않겠다고 하니 또 이 원주시 그 민간 단체에서는 건립백자 결정 철회 결의대회도 했었고 그리고 또 원주에서 1인 그런 거리 시위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원주시도 적극적으로 노력했었고 거기에 반해 원주시 행정은 조금 이렇게 기대치 못 미쳤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경기장이 그 안전 등급이 한 C 등급 이상으로 나왔고 그리고 또 대한축구협회가 원하는 그 조명탑 그 밝기가 TV에 나가 송출되기에는 네. 부정하다 보니까 이 그 방송 송출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원주 K리그가 원주에서는 할 수 없었거든요. 지금 원주는 아직도 조명탑이 없습니다. 이 원주에 만약에 이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을 지금 원영대 의원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과거부터 이제 축구 전용구장이 필요하다. 네. 언급이 됐었고 이제 원주에서도 좀 준비를 그러면 해왔던 건가요? 네, 꾸준하게 해왔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어. 문제는 재원인 것 같아요. 아. 지금 명륜일동 그 일원이 그 종합운동장 일원이 네. 한 27만 제곱미터, 한 8만 1000평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자연녹지로 묶여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공선운동장을 새로 짓거나 이랬을 때 이제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제한이 있어서 지금 강원도에 도시계획 심의를 요청을 드렸었는데 부지는 일단 있는 상황이고 그 자리에 하려고 예. 이제 도시계획 심의를 이제 올렸는데 네. 이제 부결이 됐어요. 아. 이제 부결 사유는 그 춘천에서도 똑같은 유사 사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이제 자연녹지 지역을 이렇게 일종 주거 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해주니 아파트를 올리고 이런 부작용이 생겨서 원주시가 이제 부결이 됐는데 예. 뭐 당연히 이제 그런 부작용은 우려가 되긴 해요. 뭐 녹지가 줄어들거나 그리고 도시 난개발 우려가 되는데 네. 그래도 지금 1981년도에 우리 원주 공선운동장이 이게 준공된 이후에 한 45년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3층 같은 경우는 아예 시설을 폐쇄를 했어요. 그만큼 이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원주시도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강원도가 이제 도시계획 심의 다시 우리가 재심의를 하는 상황에서 빨리 좀 결과가 나오면 원주 시민들에게도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러면은 언제쯤 결과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 구체적인 아직 계획은 아직 있는 자료를 건가요? 제가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예. 이제 부결됐다고만 이제 최근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직까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어쨌든 이제 강원FC와 춘천시가 이렇게 삐걱대는 상황에서 원주시도 축구 경기장에 대해서 좀 제대로 뛰어들어 보자. 뭐 이런 얘기들이 팬들을 비롯해서 몇몇 사이에서 이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논란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논란을 이제 좀 뭐 봉합을 한다든가 좀 다양한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영대 의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이게 칼로 물베기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 사이를 이제 원주시가 좀 비집고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측할 만한 좀 어떤 이유라든가 뭐 근거는 없을까요? 이게 춘천도 그렇고 네. 강릉시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전용 경기장을 계획한다는 그 용역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계획을 세웠었는데 네. 이게 500억에서 700억 정도 재원이 부담이 되는 사업인데 아, 그래요. 그만큼 경제 유발이라든가 이제 시 재정 부담을 따져봤을 때 그렇게 축구 도시라는 강릉도 네. 보류하는 상태거든요. 아. 그래서 원주시도 그거에서 이제 준하게끔 아마 행정에서는 볼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좀 전향적으로 좀 원주 시민들에게도 그런 공간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좀 검토가 좀 필요한 사항인 것 같긴 합니다. 예. 일단 소요 예산을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강원FC가 만약에 이제 원주에서도 경기를 치르게 되면 뭐 다양한 또 경제 유발 효과도 불러일으킬 수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은숙 의원님께서는 이게 경제적으로 얼마나 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게 뭐 단정 지을 수는 없기는 한데요. 예. 그 수치로 대략적으로 본다라면 됐을 경우에 한 70억 정도? 물론 이제 그게 그 직접적인 효과하고 간접적인 효과를 이제 섞었을 때 이야기이긴 한데요. 앞전에도 우리 원용대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원주 전용 경기장을 짓는 거는 한 뭐 600억 이상의 비용이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뭐 첫 해, 두 번째 아마 이거는 이제 용역 결과가 좀 나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축했을 때 그 초기에 뭐 첫 해에 보통 한 31억 정도의 그 신축 시에 있는 수익을 예상을 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뭐 우리 그 옆에 있는 부가적인 뭐 티켓 판매 그다음에 뭐 시설 그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 등등에 따른 간접적인 경제 유발 효과를 한 4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는 있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결과만 봐가지고는 500억 들여서 600억 들여가지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주시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의 그 선택지를 또 갖고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종합운동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문제는 라이트인데 일단은 여기를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을 했을 때 한 100억 정도. 물론 이건 이제 저는 이제 대략적으로 그 예측한 자료죠. 자료고 정확치는 않지만 100억 정도의 어떤 그 하자보수를 진행한 후 그다음에 거기서 어느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경기들을 진행하고 추후에 새로운 경기장을 건립한다. 이제 그 양방향으로 같이 가야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사실 현재 제가 이제 오기 전에도 한번 다시 체크는 해보았는데 원주시에는 이제 우리 축구 클럽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 24개 클럽 정도에 한 4,000명 정도 아마 클럽 동호인 회원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 3월부터 11월까지 그 리그전이 있어요. 원주시에. 그 대한축구협회의 그 리그전에 뛸 수 있는 친구들은 공식적으로 등록된 선수들만이 출전을 할 수 있답니다. 이게 2,450명 정도가 되고 있고 이미 원주는 사실 이 축구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 동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뭐 U17, U15, 16 이렇게 또 여성 국대 열심히 여기에서 전지훈련하러 오시고 맞아요. 그다음에 엄청 평도 되게 좋으시고 왜냐하면 접근성이 가장 좋잖아요. 접근성도 좋고 그다음에 또 그 친절하시고 그다음에 관리도 잘 돼 있고 너무너무 이제 현재는 좋은데 단지 너무 더우니까 야간 훈련들을 굉장히 선호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조명 시설이 좋지 않아서 아마 저희 그 감독님도 국가대표 감독님도 오셨다 가셨지만 아쉬운 점 그 부분이 되게 아쉽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이제 상태는 되게 좋지만 이제 그런 약간 부대 시설에 대한 그 정비가 좀 필요하고 또 하나 사실 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지금 3월부터 11월까지 저희가 리그가 계속 되고 있고 원주시에 있는 모든 축구장이 풀 가동해서 경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그 현재 뭔가 따로 엑스트라가 준비가 되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큰 대회를 유치하기에는 저희도 조금 역부족이다. 라는 그 의견들이 그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사실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가능성은 있죠. 저희가 그 강원FC 홈구장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향후 3년간은 강릉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나면 저희는 3년 후를 준비한다고 치면 충분하게 나머지 있는 주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정리정돈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열정적인 그 멤버십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뭐 우리의 어떤 그 정치적인 면이나 그다음에 가장
큰 재원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이 잘 협력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향후 네. 10년 이내에는 저희가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 긍정적인 시그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아마추어 경기들이 풀로 가동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뭐 이런 스포츠 경기나 공연 등 같은 것들을 이제 유치하는데 원주 씨가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편인지 또 확장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원영대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점수를 주자면 점수로 예. 원주시 점수를 주자면 좀 박하게 줘서 네. 10점 만점에 5점을 드리고 싶어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이유는 강원 FC 경기를만 봐서도 네. 지금 원주시가 여러 차례 그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준비하는 기간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주시가 좀 미온적이었다는 걸 개인적으로 의회에서 봤을 때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뭐 우리 로드 FC 종합경투기 MMA 경기장도 이렇게 전용 경기장 추진을 하려고 했었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싸이 흠뻑쇼도 뭐 올해는 못했지만 네. 뭐 최근 2년 동안에는 또 원주에서도 또 해서 많은 공연거리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또 그 원주 태장동의 그 체육단지 야구장이 이렇게 잘 정비가 돼서 네. 사회인 야구나 유소년 그런 클럽들이 와서 지금 계속 경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또 식당이나 카페나 숙박업소가 그나마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효과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원주문화재단에서 또 야심차게 예산도 많이 드리고 한 그 에브리싱 페스티벌도 예. 내가 볼 때 짧은 기간이지만 큰 성과를 내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아쉬운 점은 그 강원FC 관련해서 이 조명탑 설치가 네. 민선 7기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나왔던 그 제가 알기로는 김기홍 도의원이 아마 좀 예산을 10억 이상을 원주 내려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원주시가 받지 않았던 일도 있었고 네. 그 이후에도 또 원주시도 똑같아요 행정이. 그래서 이게 가장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10점 반만 만점에 준다? 5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10점 만점에 5점을 준 이유는 일단은 행정 처리 부분에 있어서 이 시민들의 기대보다는 약간 못 미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쉽게 점수를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뭐 문화, 체육 인프라가 확충되고 또 이제 안정적으로 유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뭐 지원 사항도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 차은숙 의원님께서 1분만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실까요? 뭐 기본적으로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장 건립 및 운영에 대한 지방 재정 지원 조례를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포츠 문화 행사 유치 시에 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좀 도입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시민 참여형 스포츠 거버넌스를 구축하여서 뭐 예를 들면 이제 팬클럽이나 지역 기업 후원을 연계하는 이런 형태의 조례 개정이나 뭐 이런 방향이 좀 필요하고요. 우리 또 문화체육 인프라의 다목적 활용을 위한 그런 조례들도 함께 저희가 그 재개정을 하여서 네. 지금 안정적인 이런 그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에 저희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시민들이 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스포츠 컴플렉스나 다양한 이제 전용 경기장 등이 또 많이 생기면 또 경제 효과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떻게 될지 저희가 함께 바람을 담아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원주시의회 차은숙 의원, 원용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